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미친 여자의 욕설에 협박에 망할 거란 저주까지 담긴 문자를 받고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란 다름이 아닌 서방님의 전 아내였는데요. 돈 잘 번다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던 제게는 손아랫 동서였던 미친 여자와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벌써 몇 년도 지난 일인데 아직도 어제의 일인 것처럼 생생하네요. 여보, 나 돈 좀 빌려줘. 동생이 돈 좀 필요하대. 또? 서방님은 대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시는 거래? 설마 또 월급 번 거 동서 화장품 사업인가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민혁이 입장도 이해는 가. 지금 재수 씨가 하려는 화장품 사업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 보이더라고. 사업 설명회며 여기저기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잘만 투자하면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영이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돈 들어갈 구석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텐데 위험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시잖아. 보험도 안 드셨던데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돈 벌어놔야지. 그리고 동생이 사정사정 하는데 형으로서 부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지. 돈을 거저준다는 게 아니라 빌려주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빌미로 나도 화장품 사업 좀 알아볼까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화장품 사업을 알아보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미팅 때문에 화장품 쪽 사람들도 만나보고 친구들 중에도 이쪽으로 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요즘 남자들도 화장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나쁘지가 않더라. 피부 좋아지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 나는 당신이 돈을 빌려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우리도 솔직히 돈이 넉넉하지 않은 입장인데 누굴 빌려줄 처지가 되나 싶기도 하고. 여보,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나 수능 때 확신해서 좋은 대학 갔었던 건 알고 있지? 정말 오랜만에 이쪽 분야로 가려고 그동안 회사 일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 온다고. 결국 동서한테 준다는 거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니까 내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거야. 왜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돈 문제 관련해서는 꽁꽁 감추려고만 해? 내가 주부일 한다고 힘든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얘기 꺼낸 건데 당신이 반대한 거잖아.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그냥 반대부터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동서라는 사람이랑 얽힌 일이니까 찜찜해서 그러지. 화장품 사업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될까? 아무리 화장품 쪽 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도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민혁이 형이라고 잘 챙겨주고 잘 알려주는 상황이잖아. 솔직히 남이면 절대 못 들었을 노하우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나로선 솔깃할 수밖에 없지.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재수 씨를 찝찝해하는 거야?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좀 나를 설득시켜줘봐. 비 오기 전 무릎 시린 건 근거도 없다더라. 그래도 잘만 알아맞히는 법이야. 터진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부터 대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건데? 당신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잖아. 민혁이랑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날 보는 눈빛이 뭐가 어떻게 이상한데?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화장품 사업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남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자로서 느끼기에는 뭔가 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로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마 싶기는 했지만 남편에게는 콧소리가 섞인 말투로 아양을 떨어대다가
서방님이며 저한테는 까칠하기 짝이 없으니 더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남 눈치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손아래 동서였거든요. 형님, 제가 선물 받은 거 말인데요. 환불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매장에 옷 맡겨놨으니까 가서 확인받으시고 환불도 해주세요. 뭐? 환불? 그걸 갑자기 왜? 제가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요. 동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선물로 사다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형님 가정 형편뻔히 힘든 거 아는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네요. 어찌 됐건 돈으로 환불해 주시면 좋겠고 옷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옷이 어떻게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 시간 그래도 좀 지나서 환불 어려울 것 같은데. 매장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한테 환불해 달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왜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물 받을 때야 마음에 드는 척해도 저는 피부 타입이랑 어울리는 옷이 정해져 있다고요. 센스 없이 웜톤, 쿨톤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뻐 보이는 걸로 막 집어오시면 어떡해요? 센스 없이? 지금 선물 준 사람한테 환불 부탁하면서 지금 이게 맞는 태도야? 동서가 직설적인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좀 말투가 많이 심하네. 심한 건 제 말투가 아니라 무성의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건성으로 대충 매장에서 집어든 거 가지고 오만 생색은 다 내셨잖아요. 아주버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그 옷 당장 찢어발겼을 거예요. 찢어발겨? 이봐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야. 선물 받은 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환불 요청하는 거 이해해. 비싼 선물로 못 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말하는 태도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주는 사람이 자기 맘에 골라서 주는 게 말이나 돼요? 쓸모도 없고 값도 싸고 이쁘지도 않고 취향도 아닌 선물. 그거 받고 기뻐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닌가?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마음 담아서 준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 이거지?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그게 뭐 화장품처럼 펴 바르기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버님이 화장품 사업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투자금 문제로 끙끙거리고 있던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배려 못 해주는 사람이 마음 들먹여봤자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동서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려줄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걸 보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거야. 나는 동서한테 선물해줬는데 동서는 이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내 생일 때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거 해주려고? 나한테 돈을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오만 잘난 척인데? 저요?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 때 필요한 투자금 아주버님한테 다 대드렸어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부부시니까 그 정도면 제가 생색내도 될 만한 거 아닌가요? 일단 1,000만 원 정도 도움 드렸는데 이걸 설마 모자라다고 하려는 건 아니죠? 뭐? 동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 정도는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간에 꼭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발목 붙잡는 암세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깐? 당신 이게 무슨 얘기야? 동서가 당신한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줬다는데? 아, 내가 원래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도움을 주더라고. 재수 씨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도움 준다고 한 거니까 잘 됐지 뭐.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퇴사할 거야. 뭐? 퇴사? 당신 진짜 미쳤구나. 퇴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때려치우는 건데? 여보,
나 좀 제발 믿어주라.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재수 씨한테 설명 들어보고 처음에는 나도 괜히 혹하는 거라고 스스로 많이 맘 다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시장이 아주 괜찮더라고. 자격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해왔던 마케팅 분야의 일이랑 접목해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나름 스펙이 괜찮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성실하고 열정적이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 싶어 의심이 된다. 우리 애도 길러야 하고 앞으로 대출 이자 갚아야 할 것들도 산더미인데 사업? 당신 그런 모험을 했다가 실패할 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게 열정 가지고 투자하다가 박살날 일은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물론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 많고 위험한 일도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느낌도 왔고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열정만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재수 씨가 우리한테 기회 준 김에 성공해보자. 응? 기회가 뭔데? 그게 우리 가정 다 박살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야? 정신 차려. 이러다가 실패하게 되면 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 진짜 소심한 사람이다. 아니면 재수 씨를 뭐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 내가 망설이니까 돈 보태줘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많이 도움 준 사람인데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우리한테 보증을 해준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냐고. 동서가 당신한테 사기치려는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데? 그럼 당신도 설명을 들어보든가. 왜 자꾸 사람이 열심히 하려는 일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트집만 잡으려고 해? 나도 당신이랑 아이 위해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이 일 뛰어든 거고, 같이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나 인정해주고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왜 당신만 날 인정 못하냐고. 왜? 멋대로 퇴사까지 하고 그 퇴직금까지 쏟아부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세워놨고? 그러면 내가 막일 뛰어서라도 돈 다 메꿀게. 1년 365일 내내 24시간 잠도 안 자고 풀가동해서 돈 메꿔 놓으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남편 하는 일을 못 믿겠으면 아예 계속 감시라도 따라다니지 그래? 이제 비꼬기까지 하는 거야? 당신이 재수 씨한테 트집 잡고 싶어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날리게 하는 건 진짜 아니야. 당신 의처증인 사람 아니잖아. 기가 막혀서. 지금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의처증으로 의심하는 거지. 도리어 저를 의처증 취급하는 남편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손아래 동서가 남편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는 했는데요. 남편 나름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조사를 하러 다니는 걸 보면서 진지하게 하려는 마음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서방님이었습니다. 형수, 아무래도 아내가 형이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거 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말을 그동안 못한 이유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날 잡고 아내 미행해보기도 했었는데 사람들 평범하게 만나고 형이랑 딱히 뭘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러시는 걸 거 아니에요. 둘이서 자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거 보세요. 집사람이 형 사진들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거. 이게 형한테 사심이 있거나 둘이 정분이 났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 아닐까요?
확실히 이상하기는 한데 이것만으로는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혹시 동서한테 이 문제로 추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니 별거를 하니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내야 그냥 형이 입고 있는 옷이며 스타일이 괜찮고 나중에 저한테 입혀주려고 사진 저장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형 인물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의심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랑 결혼했을 때도 형 처음에 보더니 너무 잘생기고 다정하고 가정적인 것 같다면서 하루 종일 형 얘기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질투 유발하려고 그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진심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이 자라서 듬직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그게 딱 형이래요. 아니, 그럼 도련님이랑은 왜 결혼한 건데요? 제가 매달리긴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랑 아내가 아무래도 정말 수상하다고요. 혹시 뭐 둘이서 여행 간다든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여행이란요? 아내가 유럽 여행 가는 곳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파리로 여행 간다고 하기도 하고 어플 뒤져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을 생각인 것 같던데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미칠 지경입니다. 호텔에 가는 거면 확실히 이상하네요. 동서한테 그냥 이거 뭐냐고 따져보지 그러셨어요. 정말 바람 피우는 거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해봤죠. 호텔을 예약하려는 거지. 같이 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성질내던데요. 지가 나보다 돈 더 잘 벌었다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데 열받아 미칠 지경입니다. 저보고 질투할수록 오히려 남자로서 매력 떨어진다면서 욕하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거 참아야 하는 거예요. 형수?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답인가 싶다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있어요. 여행은 왜 가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형이랑 아내랑 서로 향수 같은 것도 주고받았다던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동서한테 한번 따져 물어볼게요. 어찌 된 일인지. 형수가 잘 좀 말해보세요. 저는 얘기하면 할수록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동서 사이에 뭔가 있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말하기 이전에 남편을 슬쩍 살펴봤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째 좋지가 않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서 슬쩍 떠봤죠.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뭐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항상 떳떳한 사람인 거 알잖아. 잘생긴 게 죄라면 죄겠지. 또 헛소리한다. 당신 표정에 훤히 드러나는구먼. 대체 뭔데 그래? 혼자 고민하다가 나중에 또 폭탄 터뜨리지 말고 나한테 미리 말해.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러네. 요즘 사업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렇지. 생각할 거 많을 때는 여행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행은 무슨... 됐네요.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가난한 건 알겠는데 여행쯤이야 갈 수도 있잖아. 됐다니까 그러네. 제가 뭔가를 감추는 듯한 남편의 표정에 여행 얘기로 운을 띄어도 모른 척하는 남편을 보자 의심은 더욱 커졌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형님,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아주버님 좀 한 일주일 정도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빌려달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화장품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뭐?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장품 시장 조사? 지금 당장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뭔 일주일씩이나 갔다 오는데? 아주버님이 화장품에 흥미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파리 같은 데 가서 조사하려는 거죠. 마침 제가 또 돈이 생길 때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주버님한테도 좋은 기회 생긴 건데 가족으로서 힘들 때 돕고 살아야죠. 또 아주버님이 마케팅 쪽으로 열심히 일 맡아준 덕분에 고마운 것도 있어서요. 동서가 신세진 걸로 고마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남의 남편이랑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지? 세상 상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잣대 들이대지 마세요. 그냥 업무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말만 들으면 제가 뭐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가는 줄 알겠어요? 이걸 놓고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 물어보자. 왜 내 남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 건데? 또 말도 안 되는 그의 의심 전에 들으셨나 보네요. 스타일링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남편한테 해주려고요. 왜요? 문제 있어요? 제가 그걸로 뭐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세요? 정말 순수하게 호의로 이러는 건데 왜 자꾸 사람 의심을 하시냐고요. 동서가 그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의심이 안 되지.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니.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잖아.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충분히 당혹스럽거든요. 파리라고 그랬지? 거기에 아주 로맨틱한 도시 아닌가? 남의 남편이랑 그것도 하필 파리로 여행을 간다? 이거 참 이상한 시나리오가 안 써지려고 해도 안 써질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지? 로맨틱한 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로맨스를 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출장 가서 같은 호텔에 묵는 사람들은 다 불륜 저지르는 건가요? 같은 호텔도 쓸 건데 이건 뭐 얘기 꺼내기도 전에 의심부터 하시니 돌아버리겠네요. 난 말이지. 동서가 내 남편이랑 벌써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꼬시려는 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야. 하여튼 미친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허락이고 자시고 안 돼. 제가 아주버님을 꼬시다니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더러운 얘길 잘도 짓거리시네요. 그리고 저는 형님한테 동의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버님도 성인인데 본인 일은 알아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가 내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남의 남자한테 이런 거 제안하는 거 자체가 무례한 거야. 상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역겨운 상상력에 남을 동참시키지 마시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이 존경스러운 거지 이상한 시선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 남편을 성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형님 아니에요? 저번에 몰래 핸드폰 보니까 아주 저 가지고 지지고 볶고 둘이서 난리가 났던데? 동서는 스스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티나게 하면 누구나 다 눈치챌 수밖에 없거든. 형님한테 딱 돌려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누가 불륜을 저지를 때 몰래 티 안 내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나요? 오히려 형님처럼 몰래 얘기 나누는 게 더 수상한 건 아시죠? 됐고,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건 좋은데 들키지만 마세요. 그때는 온갖 창피 다 당하게 해드릴 테니까. 동서 정말 황당한 사람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의심을 다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아주버님이랑 제 사이 의심하신 분이 할 얘기인가요? 자격지심 때문에 아주버님이 하겠다는 사업도 못하게 하신 분이 할 얘기냐고요. 돈 없어서 궁상이나 떨어댔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아주버님을 월급쟁이 신세로 계속 두면서까지 현실에 안주하게 하던 분이 형님 아니신가요? 지지 않고 도리어 쏘아붙이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 참 기가 막혔는데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손아래 동서의 말을 곱씹어 보던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화장품 사업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믿어주지 못했었는데 또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든가 했다가는 저희 관계가 더 악화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고 몰아세우는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왔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을 담담하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더군요. 동서랑 대판 싸우고 당신 핸드폰 몰래 확인할까 생각도 해봤었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까지고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사실 재수 씨가 당신이 나 의심할 거라고 말했었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절대 신뢰고 뭐고 없다면서 이간질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겠다는 것도 못 믿어주고 당신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라고. 세상에,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단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랑 충분히 상의해 주길 바랐던 거고 우리 가정이 겪을 위험도 함께 고려하고 같이 선택을 했으면 싶어서 화를 냈었던 거야. 그 말 원래라면 나도 못 믿었을 건데 이렇게 당신이 말해주니까 확실히 신뢰가 간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할게. 고백? 설마 당신 정말로 동서랑 뭔 일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 두고 그럴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 좋아한다고 고백받기는 했지만. 남편은 제게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손아래 동서와 남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재수 씨,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할게. 나한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적으로 애정 고백하고 유혹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화장품이 좋아서 일 뛰어든 거야.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 줬던 건 잊으셨어요? 저보고 정말 고맙다면서 최고의 재수 씨라면서요. 투자할 때 도와줬던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사업 잘 배우고 잘 녹아들게 배려해 준 것도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고맙다고 하고 최고라고 한 건 어디까지나 가족이라는 관계로 그런 것뿐이야. 이성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주버님도 솔직히 저한테 끌리시잖아요. 뭔가 저 볼 때마다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키스하고 싶고 안고 싶은 그런 감정 들지 않냐고요. 저는 말이죠. 아주버님이 정말 최고로 멋진 사람이라는 자존감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요. 형님은 아주버님 무시하고 믿지도 않아주는 사람인데 의리 지킬 필요가 있나요? 네? 미안한데 난 정말 재수 씨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그냥 동료이자 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이며 몸짓이며 표정까지 다 나 유혹하고 있잖아. 알겠다고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바라는지, 갈망하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화장품 사업이야, 재수 씨. 서로 선은 넘지 말자. 그리고 동생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고. 걔가 이런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남이야 알 바 아니고 우리 사이만 생각하자고. 응? 나 한 번만 안아보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부탁 안 할게요. 아니, 파리로 여행 한 번만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서로 한 번만 딱 사랑 나누자고요. 네? 말했듯이 나는 화장품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재수 씨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동생한테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배신이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하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 형님이랑 알콩달콩 미래 나누고 있는데 위안답시고 내 제안은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민혁이랑 내 아내까지 모함하는 거야? 신뢰받을 자격들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버님 의심하고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의리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안아주세요. 당신이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잖아요. 당신 아내는 당신 이해 못해. 만족시켜주지도 못한다고. 아내는 나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있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자고요. 파리 여행이 실제로 좋은 기회기는 하니까 거절하는 건 멍청한 짓인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저랑 꼭 같이 안 자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하시라고요. 본인이 매달리는 입장임에도 도리어 남편을 협박하는 꼴을 보니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긴 한숨을 토해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진즉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싶은 화장품 일이 걸려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우는 남편. 그리고 손아랫 동서가 이상하다는 말을 믿어야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저 역시도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역정만 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손아랫 동서의 말에 현혹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뿐 이렇게까지 진심인 줄은 몰랐었다고 다 얘기를 했죠.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오해했고 서운했었던 점을 한참이나 얘기하며 화해한 뒤 서방님과 손아랫 동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동서,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데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으휴, 지겨워 지질이 궁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세요? 맨입으론 좀 그렇고 정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 집 와서 제 발가락이라도 닦으세요. 혀로 닦으면 돈 좀 더 쳐드릴게. 그래, 동서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가족이니 뭐니 했어도 결국 내 남편만 챙겨주려고 하고 거기만 돈 쓰려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했던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네가 뭐 어쩌실 작정이신데요? 계획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계획이고 자시고 간에 이미 했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까발려줬다고. 이걸 형님이 어떻게... 아니, 이걸로 대체 뭐 어쩌겠다는 건데요?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조치 취했다니까? 서방님한테도 보내고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싹 보냈어. 브랜드 론칭할 때 평판이 중요한데 동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할 거 아냐. 이러면 아주버님도 타격받으시는 거 몰라요? 제 남편이 받을 상처는 어떡하려고요? 제 인생은요? 원래 남 인생 망치려고 하면 자기도 다칠 각오를 해야 하는 법이잖아. 제일 크게 다치는 건 아마 동서겠지만. 야, 이거 소문나면 나 이 업계 쪽팔려서 발 못 들인다고. 너 정말 콩밥 먹어보고 싶어서 이래? 당장 사람들한테 취소하라고 말해. 남편이랑 나 사이 이간질하고 싶었겠지만 다 실패해서 아쉽게 됐네. 이제 암세포 같은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서 잘려나갈 시간이야. 야,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날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준 돈이며 신경 써준 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아주버님 포기할 수 없다고. 아주 지랄을 한다. 차단할게. 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손아랫 동서는 결국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에서 잘려나가게 되어 일생일대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물며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이혼 경력만 남은 손아랫 동서는 그 뒤 몇 년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바꾸어오며 제게 메시지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남편은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열심히 일하며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혼쭐을 내줄 생각입니다. 그간 해온 짓이며 증거면 충분히 콩밥을 먹일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며 가족끼리의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까지도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여전히 서먹하다는 것인데 그건 차차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동호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한 해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네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희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 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미안해 연지야. 집에 하루 더 늦게 갈 것 같아. 들러야 할 곳이 생겨서. 왜? 출장이 연장된 거야? 진짜 너네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임신 중인데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모레는 꼭 돌아갈게. 몸은 좀 어때? 입덧이나 붓기 같은 거. 완전 멀쩡해. 5달째 되니까 입덧도 안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걸 걱정해야 할 지경이야. 의사도 이제 슬슬 운동 시작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산책도 하고 있어. 그렇구나. 장모님 댁은 좀 어때? 다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고? 당연하지. 곧 태어날 손주 만날 생각에 평소보다 훨씬 건강하셔. 아직 5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기 옷 사고 그런다니까. 미치겠어. 진짜 감사하다. 나중에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 선물도 잔뜩 사갈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나 친정 놀러 왔다고 기분 좋으시니까 그냥 과자 같은 거나 대충 사와. 알겠어. 몸 조심해 연지야. 감기 걸리지 말고. 그래. 알겠어. 빨리 와 민재야. 알겠어. 근데 연지야, 너 지금 어디야? 밖이야? 에? 왜? 나 지금 친정이라니까? 그래? 이상하네. 나도 지금 장모님 댁이거든. 뭐?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 지금 장모님 댁에 있다고. 눈앞에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시는데? 아니 잠깐만. 출장 늦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하루 더 늦게 온다면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한 적 없어. 난 처음부터 출장 늦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집에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되는 건 맞잖아. 오늘은 장모님 댁에서 자고 갈 거니까. 그래서 넌 지금 어디야?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잠깐 편의점 와 있지. 그래서 못 본 건가 보네. 금방 돌아갈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겠어? 너 지금 워터파크 가 있잖아.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글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헐. 상대는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러고 다녔다는 사실이랑 내가 장기 출장 간 걸 노리고 그 남자랑 여행 가려고 계획 세운 사실. 그리고 나한테는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말해놓고 또 친정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말한 사실까지 다. 참고로 지금 대화하는 것도 처음부터 장인 장모님께 다 보여드리고 있어. 네가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두 분 다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은 화나셨고 장모님은 울고 계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간 거야. 그리고 멤버 중에 우연히 전 남친이 낀 건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그럼 왜 나랑 친정에 다 거짓말을 한 건데? 여행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이잖아. 그건 아무래도 임신했으니까 여행 간다고 하면 반대할 줄 알았지.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어. 애초에 말을 안 하면 반대당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는데. 뭐? 네가 지금 그 남자랑 둘이서만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된 후로 흥신소에 부탁해서 쭉 너를 감시해왔으니까 말이야. 돈은 좀 깨졌지만 나름 수확은 있었어. 덕분에 선물을 아주 잔뜩 받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선물이라니? 뭐긴 뭐야. 외도 증거 사진들이지. 영상이랑 카톡 내역까지 다 있어. 싹 다 프린트해서 지금 장인 장모님께도 보여드리는 중이야. 다 모으면 사진첩 5건은 나오겠다, 야. 그러지 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꼭 부모님한테까지 보여줘야만 했어? 나도 자기 딸이 외간 남자랑 놀아나는 모습을 죄 없는 부모님들께 보여주기는 싫지, 당연히. 그래도 확인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확인이라니? 뱃속의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확인해야지. 헐. 아기가 생긴 시기를 다시 계산해보니까 나보다 그 남자랑 만난 날이 더 많던데. 내 계산대로면 아마도 그 남자 애가 아닐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야 당연히 네 애지. 그럼 누구에겠어?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네가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너랑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너랑 그 남자한테까지 청구할 거야. 뭐? 이혼? 위자료? 그리고 애는 일단 친자 검사에서 내 애가 아닐 경우에는 양육비도 못 줘. 뭐 애 아빠는 따로 있을 테니까 키우는 데에 문제는 없겠지만. 안 돼. 얘랑은 결혼 못 해. 얘는 그니까 지금 일 쉬고 있단 말이야. 백수라는 소리네. 전 직장에서 횡령했다가 잘렸댔나?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말했잖아. 이미 다 조사했다고. 그 남자가 백수 되고 나서 우리가 합가하기 전에 혼자 살던 아파트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거랑 네가 우리 생활비를 가져다가 먹여 살려온 거, 그리고 지금 여행 간 돈도 우리 생활비라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린 이제 이혼이야. 잠깐만. 내가 미안해.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바람 피울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야. 제발 용서해줘. 얘랑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애도 못 키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친정으로도 못 돌아가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든 다 할게. 기회를 달라고?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실을 말할 기회를 줬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하고 핑계만 댔잖아. 이젠 다 지긋지긋해. 이혼하고 네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남의 애 키워줄 생각도 없고 너가 외도하면서 쓴 돈이나 채워놔. 왜 그래. 진짜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마음 고쳐먹고 너만 볼게. 정말이야. 아기는 어쩌면 네 아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기한테 죄는 없잖아? 비겁하게 애 이용하지 마.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했잖아. 어차피 10중 8구 내 애도 아닐 텐데
나는 이혼 후에 니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 뭐든지 다 해주겠다며? 그럼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줘. 그러지 마. 난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란 말이야.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예전에 놀던 친구들이랑도 점점 멀어지고 너도 출장이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짧고 매일 똑같은 집안일만 반복하는 게 지겹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외로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일 그만둔 건 너잖아. 나는 최소 애가 생길 때까지는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내 수입만으로도 살아가는 데에 문제 없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건 너잖아. 친구랑 멀어진 것도 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맞벌이 해야 하는 여자는 노답이라면서 재수없게 구니까 친구들이 떠난 거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너 예전 친구가 그러던데? 만날 때마다 네가 그딴 소리를 해서 재수없었다고. 결혼하더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출장이 많아진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물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긴 해서 결혼 후에는 최대한 장기 출장은 빼는 쪽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네가 원해서 직접 전업주부가 된 건데 그게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 진짜 너무한다. 왜 그렇게 쏘아붙이기만 하는 건데? 나도 정말 한계였단 말이야. 스트레스 발산 좀 하는 게 어때서? 너도 어차피 출장 나가서 업소 가서 여자랑 놀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다 알거든?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아니지. 네가 화낼 처지는 아니지. 그리고 괜히 트집 잡지 마. 내가 그런 업소를 갔다는 증거라도 있어? 없겠지. 왜냐하면 간 적이 없으니까. 일단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호텔에서 자든 그 남자랑 자든 알아서 해. 아니 잠깐만. 부부간의 문제에 제3자를 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한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는 네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한테 다 전해놨어. 협상을 하고 싶으면 너도 변호사를 고용하든가 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변호사 못 구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일단 내일 변호사 연락처 보내놓을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먼저 잔다. 안 돼, 잠깐만. 민재야, 부탁이야, 잠깐만. 민재야. 그 후일담. 그 후 연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나는 연지와 대면하는 일 없이 이혼할 수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친자 검사도 했는데 당연히 내 애는 아니었다. 연지는 돈 문제로 상간남과 크게 다투고 헤어진 끝에 본가에 아기만 두고 가출했다고 한다. 아기는 연진의 오빠 부부가 키우게 되었다고 들었다.